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본전문 행정사협회 이재함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부님들과 용사분들의 징계와 징계 항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특히 간부님들이 중징계 이후에 현부심 대상자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군인의 징계 항고, 조사부터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죄 추정이 원칙이고 부대에서 유죄 강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인의 징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나홀로 군인의 징계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내 혐의 사실에 대해서 거꾸로 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인의 징계를 보면 너는 이러이러한 사실로 징계 조사를 받아야 돼. 몇 날 며칠까지 어디로 와서 묻는 말에 대답해. 징계 조사를 받아. 라고 했을 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육하원칙에서 어떠어떠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가 이렇게 신고를 했고 당신은 이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A4 용지 한 장을 주거나 조서 한 장을 준 다음에 야, 몇 날 며칠 뭐 있었는데 써. 너 걔한테 어떤 얘기 했다는데 왜 그랬는지 써. 아니면 최악에는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지금 세상에 지금 군대가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로 인해서 다투고 있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부님들 사건뿐만 아니라 용사분들 사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핵심은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한다거나 너는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달라고 꼭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자께서 제시하시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 명확하게 나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꼭 글로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부분과 조사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달랐을 경우에는 조사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았다. 내가 행했다고 하는 조사관께서 말씀하신 분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잘못한 부분만 인정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말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않은 사실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꼭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사 시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조사를 받고 나와서 꼭 관련된 법무사 담당관실이나 그 조사를 담당한 기관에 조사자보다 높은 사람에게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암묵적인 강요를 받았고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고 더 상급기관인 부대에다가 부대 법무실이나 요청을 하셔서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상대방의 진술로만 징계 혐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징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그냥 제가 상대방이 나 쟤한테 폭언 욕설을 들었어요.
재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해서 징계혐의자가 된다고 하면 속된 말로 부대에 남아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마음의 편지나 1303에 신고하고 지휘관께 신고를 하면 부대가 아마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런 피해자가 됐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주장하는 입증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진술 말고 영상 아니면 증인 아니면 녹취 내용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징계 대상자,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 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잘못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럴 때는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인을 하고 나머지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든 제3의 증인을 제출을 하든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구를 해서 그 혐의 사실을 없애야지 최종 징계심사위원회 징계 처분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징계 혐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간부님들이 현부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현부심 대상자가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님들이 현부심 대상자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현부심 대상자가 됩니다. 동일계급에서 경징계 이외를 받았을 때 또는 중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현부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을 보시면 평정에 의한 현부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휘관님께서의 관찰 결과에 의해서도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군인사법에도 나와 있고 각권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부심 대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현부심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군대 생활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연금과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6개월만 더 하면 19년 6개월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1년만 더 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나 정말로 군대 생활 열심히 해와서 진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실수로 인해서 현부심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랬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복무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정이나 지휘관 관찰 결과에 의해서는 현부심 대상자가 바로바로 됩니다. 하지만 징계에 의해서 현부심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꼭 명심하셔서 감경이 되든 안 되든 꼭 항고심사를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항고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현부심 전역심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계속 복무의 결정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징계도 마찬가지고 징계 항고도 마찬가지고 현부심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분들을 구제해 드렸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부심과 전역심사를 회부되자마자 오신 분들보다 경징계 2회 또는 중징계 1회를 받고 항고부터 도움받으신 분들이 현부심에서 구제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항고를 했는데 감경이 됐네? 감봉으로 감경이 됐네? 그럼 현부심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설사 감경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항고를 하면서 소명자료와 주변인들로부터 도움받은 자료들을 현부심과 전역심사에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 맡겨주시면 혐의자께서는 임무수행은 임무수행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업무는 직접 도움을 드리는 행정사들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도움을 드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부님들과 용사님들의 징계와 징계 항고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렸고, 특히 간부님들의 현부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 모든 행정사들은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과 고충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서 늘 노력하는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